안녕하십니까. 명보로전 길령호입니다. 인생은 60부터. 네,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60세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명보로전 오늘은 60대가 되면서 더 바쁘게 생활하고 더 많은 꿈을 꾸셨던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건설회사 사원에서 30대 나이에 사장으로 승진하시고 또 이후에 호텔 매니지먼트 CEO에서 합창단원으로 지금은 평생교육 경영자로 자신의 삶을 개척 중인 권대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아마 오늘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릴 적에 기업의 회장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방송 데뷔를 8년 전에 하셨습니다. 예, 예.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부터 그 8년 전에 네. KBS에서 하는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제가 이제 응모를 해서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창단원으로 네.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방송을 했죠. 예. 네. 아마 그때 보셨던 분들이 네. 계실 겁니다. 이제까지 회장님 이력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요. 뭐 사장님, 대표님, 회장님이란 직함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전문 CEO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예. 혹시 뭐 선대 때부터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런 직함을 가지게 된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전혀 아닙니다. 네. 뭐 요즘 이제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뭐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뭐 완벽한 흑수저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저 혼자 이제 키우느라고 뭐 삭바느질까지 지금 해가시면서 그렇게 성장을 시켰던 하긴 뭐 따지고 보면 그 시대는 모두가 다 흑수저였습니다. 네. 네. 그러나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었죠. 처음에 직장을 가지셨을 때 건설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아닙니다.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네.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죠. 공무원 이력을 제가 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하시다가 건설사에 예, 취직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한 3년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하다가 보니까 그 봉급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중동 건설 붐이 불고 네. 제 건설회사로 저 같은 사람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때 제가 건설회사로 옮겼죠. 네. 그런데 어떻게 30대 나이에 사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던 일일까요? 예, 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당시는 우리가 성장의 시기였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고 모든 것이 팽창하는 사회였고 많은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운이 있었고 그러나 또 오늘 저희들이 또 그 다른 어떤 우리 그 방송에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 기다리는 운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온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죠. 네. 그러나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 기회를 또 운 좋게도 잘 제가 또 성취를 했고 그래서 좀 이른 나이에 좀 사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장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창업을 또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1986년도 제 나이 만으로 35살 때 사장이 되고 어쨌든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결국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그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제가 제 명함을 내밀면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알아주던 분들이 그다음에 제가 저를 수식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나이가 47살 때인데 네. 그때 한참 혈기방장할 때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걸 저는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나 뭐 망한 회사 사장을 더군다나 나이 47살짜리를 어느 회사가 취직을 시켜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회사를 만들기로 했었죠. 그렇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 준비가 덜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회사도 결국은 2008년도에 고엠바스터 코리아 호텔로 오면서 네. 다른 회사랑 이제 합병을 지금 시킨 뭐 결국은 실패입니다. 네. 네. 건설업을 하시다가 호텔 매니지먼트 회사로 가게 네, 되셨어요. 네. 네. 전혀 다른 분야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분야로 가시게 되셨는지 예,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묻죠.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제가 건설을 하면서 호텔의 사장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보면은 인생에는 정말로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어쨌든 회사도 망하고 하던 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다시는 세상에 안 나오겠다고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한 3년을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기억했던 옛날부터 사회 친구였던 분께서 거기 있으면 뭐 하느냐 한참 일할 만한 나이에 호텔 와서 사장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제가 받은 거죠. 근데 그런 호텔에서 제안을 받으셨을 때 전혀 다른 그런 네, 분야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나는 건설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호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네. 하고 이제 완곡하게 사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권 사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았느냐. 뭐 30년 이상 우리가 같은 친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권 사장이 열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건설도 해봤으니 호텔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기본이 똑같지 않느냐. 잘 할 거로 본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산속에 더 있어봐야 뭐 다른 좋은 일도 없을 것 같고 해서 호텔에 관심도 또 있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수용을 해서 나간 것이 제가 호텔리어로서 발을 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시면서 산속에서 3년 동안 생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것도 참 진짜 의문이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제 주변을 돌보고 또 자연하고 벗하며 살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요즘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 이런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 뭐 일종의 그런 것이죠. 네. 거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도 안 터지고 상당히 이제 오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산속에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있으면서 제가 이것저것 거기서 이제 뭐 집을 조금 이제 손보기도 하고 또 내가 평생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하늘의 별도 바라보고 또 개하고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느꼈죠. 저는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권대역에 있기까지는 그 당시는 전 완전히 실패한 그 좌절한 사람으로서 피해서 들어간 것이죠. 숨으려고. 그런데 거기서 산속에 있었던 3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굉장히 교만했죠.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잘한 거는 전부 다 내 탓이고 못한 거는 남의 탓이고. 근데 거기 있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요. 네. 정말 이 온 우주 속에 이 정말 이 개인으로서의 그 삶, 자연, 막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많은 이 실천적 그 교훈을 얻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3년간 많은 교훈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움이 참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오면은 현실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저희도 물론 가끔 네. 있습니다. 네. 회장님 경험에 비춰볼 적에 어떻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피해 들어간 것이죠. 거기가 네. 뭐 이제 세상도 싫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런 세상이 싫고 또 실패도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돼요.
아주 청명한 밤하늘에 별이 떠 있을 때 그 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별을 그냥 보죠. 그러나 의미 있게 바라보진 않아요. 저 별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우주가 138억 년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지구는 45억 년 됐다는 거, 인류와 비슷한 그런 현생 인류가 생긴 건 불과 몇십만 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보는 별빛 중에 어떤 별빛은 30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을 보거든요. 30억 광년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빛이 정말로 그 빛의 속도로 30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그 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존재가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 우주보다 더 큰 우주를 우리 가슴속,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그냥 대충 가서 한 7, 80년 살다가 돌아오라고 던져졌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도.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확실치는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은 그 소명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길고도 그 험한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어떤 미션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저를 갖다 일어서게 했습니다. 지금 과학 강의와 철학 강의를 동시에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극복을 하셨는데 어떤 좋은 말씀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저도 그렇고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는 싶은 그런 사람도 그분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나름 그만한 걱정거리를 우리가 안고 살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걱정거리를 알고 살지만은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우리 이 생을 보람 있게 지금 살기 위해서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어요. 공자님께서도 2500년 전에 군자 고궁이라는 넉자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군자, 이거는 완성된 인간이죠. 군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공고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또 맹자께서는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육신이 괴롭고 정신이 산만하고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장차 하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갖다 아프게 해서 정말로 시험을 하고 마음을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인문학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하셔서 호텔리어로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인생의 전환점을 또 이후에 만나셨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K본부에서 청춘합창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시게 됩니다. 회사에 업무도 많을 테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내가 과연 두 가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걱정은 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일을 한 게 그렇죠. 조금 일하는 시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위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회사의 그 인식, 현직 CEO가 일은 안 하고 그 연예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뭐 제가 이제 방송에 이제 출연한다고 지금 하니까 집안에서도 걱정하고 친구들도 아이고 뭐 그 지금 그런 거 하느냐 하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보라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지는데 회사가 걱정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정말 걱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 방송을. 왜 그렇게 합창단에 나가서 출연하고 싶으신 생각이 왜 갖고 계셨을까요? 어려서부터 제가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전 방송이 시즌 1에 그 넬라 판타지아를 했던 박할 씨가 했던 그거를 보고서 정말 합창의 매력에 제가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그 당시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여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잖느냐. 근데 지금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고 산다면은 언제 할까? 80 넘어서 할까? 그러면 또 꼬부랑 할아버지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장애물이었다고 생각되던 그런 여러 가지 참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는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제로 이제 다가오게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설득하고 네. 회사를 설득하고 네, 네. 가정을 설득하고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또 다시 한번 자신의 나이까지도 설득하고 설득하고 네. 네. 그 합창단에 지원하시면서부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디션, 또 연습, 또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기까지.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부담됐던 순간은 어느 때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디션 전국에서 한 뭐 3천 명이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하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 40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 오디션을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 가지고 3천 명 중에 200명만 뽑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제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에 뭐 세상에 노래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정도 실력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오디션 그 발표 이제 합격자 발표 나는 그 순간은 대학교 입학할 때 그 합격자 발표 나는 거 그 이상으로 가슴이 졸이더라고요. 그 오디션 보러 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친구랑 맥주 한잔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거의 펄쩍 뛰듯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이 그 오디션에 합격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셨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정말 진짜 참 여기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간절히 바랐죠. 어쨌든 뭐 제가 운이 좋고 뭐 그래서 제가 오디션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정말 청춘합창단 단원이 돼서 네.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인생의 큰 그 계기가 됐습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 단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고 노래가 하고 싶었고 또 이제 내 취미 생활 이상을 떠나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본다는 그 의미가 클 듯 싶습니다. 회장님에게 청춘 합창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춘 합창단 이후에 제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권대욱의 인생은 네. 비포 청춘 합창단, 애프터 청춘 합창단으로 크게 나뉩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일밖에 모르던 제가 어쨌든 삶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합창단 그다음에 혼자서라도 노래하고 다니고 일도 물론 합니다. 당연히 일은 그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그 중간중간에 있고 또 위아래 앞뒤에 있는 거죠. 저는 상당히 놀란 것이요. 프로그램이 끝난 지가 이제 8년이 네. 지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청춘합창단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네. 합창단이 지금까지 계속 활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공연을 하셨던 것을 쭉 보니까 많은 공연을 해오셨는데 유엔에 가서도 공연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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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에 어떻게 공연을 하시게 됐는지 그 얘기는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회사를 경영했던 그 경영자고 제가 이제 합창단원이 되고 이제 방송이 끝나면 보통 헤어지는 게 그 맞죠. 그러나 가슴 속에는 다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우리 다시 하자 해서 바로 이제 방송을 결성을 했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춘합창단에 오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지향점 또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노래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동네 합창단이죠. 저는 제 역할이 노래도 잘 못하지만은 우리 청춘합창단에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합창에 아름다운 곡을 얹으면 아름다운 연주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꿈을 얹으면 그것은 사랑도 되고 평화도 되고 또 통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단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따라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도 않고 사람이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싫어지기도 하고 세월이 가면 또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합창단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나도 따르고 우리 단원들도 모두 따라야 될 공통의 목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이왕 목표를 정할 거면 좀 어려운 목표를 정하자. 유엔에 가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믿질 않았죠.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도 당신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바로 유엔에 가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유엔에 다녀왔고 일단 유엔에 다녀오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된 거죠. 이미 달성된 목표는 목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저는 뭐 저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치, 이거를 같이 만들고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죠. 정말 큰 일을 네네. 하셨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 유엔 공연 이외에도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어떤 특별한 공연이 있으신가요? 금년 6월 5일 날 저희들이 예술인들의 그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카네기 홀 공연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공연이고 또 그것이 그냥 쉽사리 이렇게 이루어졌던 공연 같으면 기억에도 많이 안 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이 워낙 힘들고 험난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원들이 더욱더 똘똘 뭉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그 성취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시 합창단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지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신 후에 나머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복은 여성은 핑크색 드레스, 예, 남성은 흰색 턱시도를 하겠습니다. 미리 저에게 티켓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아주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잘 따라 주시고 또 단장님께서 많은 것도 배려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호흡은 진짜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목다님까지 내고 자, 오케이. 손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주세요. 흐밍으로. 2, go. 내가 너무 커요. 전체 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예. 막상 그냥 그만두려고 몇 번이나 망설이고 했는데도 아침만 되면 와야 되네. 벌떡 일어나서 오고 그랬어요. 건강만 허락하면은 오래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 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네. 음악은 제가 책임지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제가 질 테니까 우리 합창단의 청춘에 관한 부분 끊없이 도전하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 주시고 어떤 장벽이 있을 때 뚫고 나가는 거 그거 우리 단장님이 좀 해주시라 제가 그거 말씀을 부탁드렸죠. 너무 제가 생각하고 또 바랐던 것 이상으로 우리 합창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즐거움을 많이 주는 곳. 네. 제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됐거든요. 여기 오고서. 청춘 합창단이란 제 인생에 있어서 보물이다. 한마디로 하면 저의 지금의 인생입니다. 제 인생이에요. 청춘합창단 나의 꿈을 지금 이루어주고 있는 그런 곳이죠.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부터 바뀌어버렸죠. 활력소죠. 생활의 활력소, 인생의 활력소. 그야말로 청춘. 12월 3일 하고 그다음에 네. 제가 지금 80, 이제 곧 4살 되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제가 청춘으로 보이죠? 이 청춘. 너무 재밌습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이 계시기에 단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아닙니다. 우리 단원들이 너무 좀 음악에 대한 열정, 합창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시고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나이로 치자면 제일 많으신 분과 제일 연세가 이제 좀 작으신 분 몇 살 정도? 지금 그 가장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은 배용자 님인데 지금 올해 지금 84세. 예, 지금도 뭐 아주 정정하시고 네. 음악성도 참 좋으시고 제일 젊은 단원은 지금 53세. 네. 네, 그렇습니다. 평균 나이가 66세 정도 될 겁니다. 66세. 네, 네. 아이고, 정말 청춘 합창단. 예. 저도 이제 몇 년 전에는 중간 나이에다가 네. 이제는 조금 그보다 위로 지금 올라갔어요. 84세가 저렇게 노래를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도 대단하죠.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자,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네. 압니다. 이 지역에서도 한번 합창단을 꾸리실 계획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저는 청춘 합창단에 지금 두 가지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꿈인데 하나는 우리 합창단이 고 글로벌 해야 되겠다. 세계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뭐 이 배 팔고 자동차 팔고 휴대폰 팔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유구한 반만년의 문화적 역사적 그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런 시인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로 내볼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그런 문화의 나라임을 저희들이 알리고 싶고 소위 말하면 시니어 아이돌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문화사절.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합창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 이 좋은 걸 우리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마침 제가 사단법인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우리와 같은 청춘합창단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천, 그다음에 경기 지역, 인천 청춘합창단, 수원 청춘합창단, 뭐 서울 청춘합창단 이런 식으로 생길 때 저희들이 합창에 대한 어떤 악보라든지 합창의 노하우라든지 때로는 같이 협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화합하는 나라 한번 만들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이 경인 지역에서도 합창단, 시내 합창단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적극 제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업에서 호텔 매니지먼트를 거쳐서 지금은 또 다른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휴넷의 그 회장으로 지금 작년 11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 막 1년쯤 된 거죠. 네. 교육기업입니다. 결국은 교육혁명으로 교육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게 저희 미션입니다. 저는 너무나 멋진 미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 그런 어떤 소명이 있는 회사에 가서 근무를 지금 하게 되고 또 우리는 뭐 기업 교육뿐만 아니고 평생 교육을 갖다가 리드하는 그런 업체이고 또 소위 말하면 교육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들이 이 컨텐츠를 가지고 국민들 또는 기업들을 지금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이 하시는 그 사업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학교 다니는 거, 또 학생들이 하는 일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회장님께서 다루시는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하고 좀 다른 거죠. 네, 그런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 네. 직무와 직능에 관한 교육도 있지만은 평생 학습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요즘 세상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것으로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느낀 것도 제가 이제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니까 학습하는 인간만이 영원하다. 이 느낌을 갖습니다. 공자님께서도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하를 군자의 제일 그 기쁨으로 지금 여겼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 따라서 뭐든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국민을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하는 이 회사의 일입니다. 네. 평생 배워도 모자른 것이 맞습니다. 배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뭐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야 하겠다는 그런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지금 혹시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뭐 저도 이 온라인 교육이나 기타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를 하지만은 금년에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성악과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나이 70이 가까워서 사이버대학교 입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차피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합창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악보도 잘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음악 이론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다음에 호흡법, 발성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바가 없습니다. 이왕 하는 거 조금 잘하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금년에 입교를 해가지고 3학년에 편입해서 지금 2학기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대학에서 강의도 물론 하셨지 네, 않습니까?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이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교학상장이란 말이거든요. 교학상장.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선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실 때마다 혹시 망설여지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망설여지죠. 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이란 것이 그냥 사라지는 삶은 그냥 사라져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분명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가야 될 이유,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이유를 만들 수밖에 없고 저는 매일 그 이유를 만들어 갑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늘 OBS에 와서 우리 기령우 존경하는 기령우 선생님과 같이 대담을 한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매일 그런 이유를 갖다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 권도욱 회장님께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회장님의 삶과 청춘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나온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내가 있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이 되는 거, 거기에 기여하는 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혹시라도 지식이 있다면 지식, 지혜가 있다면 지혜, 경험이 있다면 경험 이거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스말로도 지금 하고 있고 권대육 TV 사장이 미안해 이것도 하고 있고 또 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업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뜻이 좋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이라면 그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권대욱 TV. 네. 이거는 요즘에 이제 말하는 이제 인터넷 방송 말씀하시는 네, 거죠? 유튜브 방송이죠. 네, 유튜브 방송. 어떤 방송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송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그 사장이 미안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장이 미안해. 예, 사장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두 사람하고 네. 한 사람은 공직에 한 30년을 근무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CEO예요. 요즘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사실은 국가를 지켜주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기업하시는 분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의 기업하는 의욕도 좀 부추겨주고 저희들이 또 이 미생으로서 늙은 미생이지만 젊은 미생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힘듭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일찍이 노력하고 운 좋아가지고 승진 빨리 하고 그래 사장이 오래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 고민, 고심을 가지고 지금 왔는 그런 먼저 살았던 세대로서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멘토로서 또는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도 면접 볼 때의 어떤 뭐 노하우 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소통, 인간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걸 갖다 잘 모르죠. 그래서 정말로 아까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평생을 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혼자 꿍꿍하면 3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좋은 어떤 선생님이나 멘토의 한 말씀으로 이게 그냥 정말 탁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직장인들에게 멘토가 되시는 방송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사장이 미안해라는 유튜브 방송과 또 하나의 방송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권대욱 TV입니다.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세상에 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8년 전부터 열심히 SNS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글로 써서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는 유튜브의 시대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얘기 있으면은 내가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유튜브에 담아서
꼭지도 여러 꼭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서당도 제가 운영을 합니다. 서당. 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 서당이라는 것은 뭐 대학 논어 맹자 이 공부를 이제 저희들이 조금 했거든요. 거기 참 좋은 이 글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거기에 이제 제 경험담을 좀 얹고 그다음에 우리 휴넷이 하는 촌철활인이라는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고 데일리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방송으로 지금 하고 또 강원도에 저희 집에서 저는 그때 제가 혼자 숨어 살았던 거지. 거기서 이제 자연하고 버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저희 모든 것을 오늘 이제 여기 OBS 방송 와서 했던 얘기도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하고 그래서 제 독자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거죠. 네. 자, 이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아니 뭐 주변에 친구를 보면은 뭐 이 부동산에서 일확천금을 한 직원들도 있고 또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난 친구도 있는데 내가 이 봉급쟁이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 사람들 따라가겠습니까? 저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세 사람의 대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 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뭐 맥락은 다 이제 좀 틀리더라도 뜻은 똑같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실패한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확천금 해가지고 번 그런 돈이나 부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하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라. 이게 이제 저희들의 답인데요. 뭐 젊은이들 들으면 속에 안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 경험은 너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안 했는 것도 아니냐 해서 나도 폭망해봤다. 그래서 다시는 그거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저분들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앞으로는 계획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젊은이들과 이런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종의 그 질의응답 막 이런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아직 그 유튜브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이제 더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네네. 지금까지 혹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숫자로 몇 명이나 보고 계신가요? 구독자가 지금 1,350명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한 4회차 방송을 했는데 한 조회수는 한 10,000회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유튜브 하나로 몇십만, 몇백만의 조회도 있죠.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서서히 가되 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희들 세 사람의 공통전 생각이고요. 뭐 그렇게 우리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 자체가 좋고 또 재미와 의미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청춘합창당을 끌어왔던 것처럼 이것도 계속 끌고 나가실 거고. 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배우기도 하시고 합창단에 인터넷 유튜브 방송까지 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혹시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신 것이 혹시 있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늘 꿈을 꾸죠. 이루어진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든지 뭐 이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늘 즐거울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즐거웠다가 저녁에 또 괴롭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엔 언제 그랬냐 이런 생각으로 또 즐겁기도 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꿈꾸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거 이거를 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그만 그 목표지만 우리 합창단으로 말하면은 평양에 가서 저희들이 노래하고 싶어요. 평양에 가서 노래했을 때 정말 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딱 70이 되는 날 가수로 제가 데뷔하고 싶습니다. 네. 솔로 가수.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셔서. 네.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평양에 가서 노래를 하실 적에 네. 북한에도
청춘 합창단을 꼭 하나 만들어 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회장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회장님이 건설사 사장이셨을 때, 또 호텔 CEO 하셨을 때, 그리고 합창단 단장과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 그때마다 리더십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의도하신 바가 있었을까요? 의도한 바는 없지만은 그때 네. 상황적 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뭐 저는 경영하고 공부도 또 한 사람이라서 그 리더십은 어떤 일정한 정형이 없죠. 여러 가지 타입은 있지만은 어떤 리더십이 맞냐 이거는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맞다 하는 생각이죠. 제가 건설사장으로 젊었을 때 중동에 나가서 정말로 어려운 현장을 할 때는 그때는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불도저 위에 내가 올라서야 돼요. 절벽 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젊은 그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고요. 휴넷과 같은 이런 회사는 이미 벌써 수평적 이 조직 문화가 잘 된 회사고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저 제가 뒤에서 도와주는 리더십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리더십 중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리더십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위계 질서라는 것도 있고 또 자금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리더에게 그 권능이 주어집니다. 합창단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뭐 생장 배경도 다 틀리고 생각도 다 틀리고 조직 생활 안 해보신 분들도 많고 따라서 이때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을 가자. 나를 보지 말고 내 손가락, 지향하는 여기를 보고 같이 가자. 이제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죠. 네. 리더십도 각 분야와 상황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강연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젊은이들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정말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분명한 그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만들고 살자. 꿈을 만들자. 그러니까 늘 실망하는 나를 갖다가 내가 발견을 해서 그 실망하는 나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곳으로 데려갈 줄 아는 것이 내가 볼 때 행복의 척경이다. 근데 문제는 데려갈 곳이 없으면 어디를 데려가겠습니까? 따라서 그 데려갈 곳을 늘 만들어 두고 예비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로부터 청춘합창단 얘기하면 또 다들 좋아하시고요. 말을 합니다. 강연을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혹시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걱정거리를 안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근심입니다. 옛날 그 성령께서는 그것을 일조지환적 근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걱정을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또 걱정을 해봐야 되지도 않는 그런 걱정. 우리가 그런 걱정으로 근심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안고 살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근심보다는 평생을 우리가 가슴 속에 두고 근심해야 될 그런 하나의 화두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신지우적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잔파도에 흔들지 않으려면 먼 그 시면에 묵직한 화두 하나를 닷처럼 내리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이라는 화두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근심 정도는 그 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작은 근심 따위는 근심도 아니다. 네. 그건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화두 하나만 생각하고 가자. 네, 그렇습니다. 자, 남들보다 2배, 3배, 4배, 5배 더 바쁘게 사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저희 명불허전에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춘합창단 단장님 노래를 안 들어보고 이 프로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제 애창곡 중에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노래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가사가 너무 좋죠. 명불허전의 테마곡이 바로 그렇습니까? 네.
CEO로 또 청춘합창단의 단장님으로 여러 행보를 즐겁게 걸어가고 계신 회장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무대를 위해 기타리스트 안형수님, 또 첼리스트 이현주님이 함께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아주 멋진 무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음도 삶도 늘 청춘인 청춘 CEO 권대옥 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꿈을 갖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한 발 한 발이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자, 명불허전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명사분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believe a life that's full,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o it's through without the exemption. I pray each other calls,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time